7시간 넘게 잤는데도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머리는 멍하고 다리는 천천히 움직이고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이 가시질 않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깁니다. 정말 나이 탓일까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아침 산책을 거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50대인데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다고 할까요? 수면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 차이에는 명확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회복하는 구조 자체가 중년 이후 급격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수면을 유도하고 회복 기능을 촉진하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입니다. 35년 경력의 수면장애 전문의 박현우 원장이 진료한 82세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상징적입니다. 3년간 밤마다 2시간씩 밖에 못 자던 그분은 모든 수면제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단 하나의 음식을 먹고 나서 단 5일 만에 선생님, 30년 만에 7시간 푹 잤어요라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음식은 너무 의외여서 처음 연구 결과를 봤을 때조차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음식이 멜라토닌을 기존 음식보다 3000배 이상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가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분비량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20대엔 하루 100이 분비되던 멜라토닌이 40대엔 70, 60세 이후엔 절반 수준인 50 이하로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중장년층이 자는 시간은 충분한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단지 잠이 드는 호르몬이 아니라 몸 전체 회복 시스템에 시동을 거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잠에 좋은 음식들, 예를 들어 바나나, 우유, 아몬드, 견과류 등은 멜라토닌 함량이 낮아 실제 수면에 영향을 미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하나에는 멜라토닌 관련 성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깊은 수면을 유도할 만큼의 양을 얻으려면 하루 34개 이상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아몬드도 마찬가지로 수면에 좋은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루 권장량을 채우기 위해선 100지 이상을 섭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멜라토닌이 고농축된 특정 식품입니다. 이름이 생소한 이 식품은 일반 음식보다 3000배 이상 멜라토닌이 풍부하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69세 이정숙 씨는 수면장애로 밤마다 1시간 넘게 뒤척이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음식을 섭취한 지 단 일주일 만에 멜라토닌 수치가 5배 증가했고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들었다는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음식을 섭취한다고 해서 모두가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은 영양 섭취뿐 아니라 빛, 스트레스,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면 유도 성분이 충분히 농축된 식품은 최소한 몸이 수면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조언은 단순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몸의 회복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수면 회복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 하나, 습관 하나가 밤을 바꾸고 그 밤이 당신의 낮을 바꾸며 결국 삶 전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좋은 잠은 최고의 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단 3일이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글이 당신의 밤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잠이 얕은 체질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땐 누구나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며 잠드는 기능 자체가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멜라토닌 분비의 감소는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키며 이는 피로,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수면 클리닉에서는 단순한 수면제 처방보다 멜라토닌 회복을 돕는 식이요법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멜라토닌은 체내 호르몬이기 때문에
외부 보충만으로는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뇌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면 전문가들이 주목한 한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이 식품은 이름도 생소할 수 있지만 멜라토닌 함량이 기존 음식 대비 수천 배에 달합니다. 환자들에게 일주일간 이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수면제 사용자들도 이 식품 섭취 후 약 복용 없이 자연스럽게 잠들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식품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멜라토닌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멜라토닌의 생성에 필요한 트립토판, 비타민 B6, 마그네슘 등의 성분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뇌가 멜라토닌을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연료와 도구를 동시에 제공해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 하나만 먹으면 정말 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루틴입니다. 잠자기 12시간 전에 이 음식을 섭취하고 조명을 줄이며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고 뇌가 멜라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 한 잔, 바나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바나나 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2530mg 수준으로 수면 유도에 필요한 30만 400mg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유도 마찬가지로 트립토판은 포함되어 있지만 생체 이용률이 낮고 멜라토닌 생성에는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한 환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환자는 수면제에 의존한 지 2년이 넘었고 점점 효과도 떨어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클리닉의 권유로 특정 고함량 멜라토닌 식품을 섭취하고 동시에 저녁시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며 스트레칭을 병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주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2주 차부터는 약 없이도 밤새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뇌 기능과 생체 리듬 회복을 위한 과학적인 식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 3일 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주 작고 익숙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권장하는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2시간 전 고함량 멜라토닌 식품 섭취. 2. 카페인 음료 중단 특히 오후 이후. 3. 조명은 따뜻한 색 온도로 유지. 4. 간단한 스트레칭 또는 복식 호흡. 5. 디지털 기기 차단 블루라이트 최소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는 다음 날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생리적 과정이자 내 몸을 되살리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멜라토닌은 이 회복을 설계하는 설계자이고 식품은 그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그 다음날 당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매일 피곤함을 안고 일어나고 있나요? 수면의 질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지금 이 글을 읽은 순간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수면 장애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협회에 따르면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유지하는 중장년층은 정상 수면자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은 단순히 하루를 정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음 날의 인지력, 면역력, 정서 안정성까지 좌우하는 생물학적 회복 기전입니다. 그 핵심이 되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의 균형은 단순히 잠만 잘 자자라는 말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더불어 요즘 현대인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도 수면의 질을 크게 해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특히 자기 전 1시간 이내의 화면 노출은 멜라토닌 생성을 최대 90%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역시 뇌의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 수면 유도를 방해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은 낮 동안에도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며 식욕 조절 기능에도 관여합니다. 즉, 밤에 깊은 잠을 잘 자는 사람일수록 낮에 과식하지 않고 짜증도 덜 내며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 때문에 수면 전문가들은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밤 시간은 두 번째 낮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밤이 낮을 만들고 그 리듬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음식 하나,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회복은 약이 아닌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 3일이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오늘 밤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수면 루틴의 변화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수면은 당신의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지금 70대여도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의 밸런스를 되살리면 30대 못지않은 활력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잠,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